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당신은 어디쯤인가요? 중에서 일부분인데요. 오늘도 책 함께 읽어볼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박성아 작가의 시간이 걸려도 라는 책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박성아, 회사 생활 5년 만에 글쓰기에 도전했다. 초등학교 시절 낮은 과학 점수에 서러웠던 순간, 별거 아니라고 웃으며 놀리고 안아주던 가족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산다. 본인과 독자들이 단 하나의 생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글을 쓴다. 네, 그럼 작품 함께 읽어볼게요. 몸의 근육은 특정 움직임마다 주도적으로 쓰이는 주동근이 있고 그를 돕는 협력근이 있다. 그런데 가끔 협력근이 주동근보다 우세해져서 주동근을 약화시키는 현상도 일어난다. 그걸 협력근 우세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심해지면 주동근이 힘을 쓰는 방법을 까먹기도 한다. 쓰이지 않으면 쓰이는 방법을 까먹는 것이다. 그걸 되돌리려면 협력근의 움직임을 제어해주고 주동근의 존재를 인지하고 움직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건 컴퓨터 코딩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려보라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일어난 일들로부터 나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의도 2번 출구에 위치한 회사의 계약직으로 매출 보고서의 세부 데이터를 유관부서에 전달하고 세금 계산서를 모아 회계팀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매일 몇 억이 오가는 숫자 하나가 사람의 명을 가르는 일은 아니었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과 글자들 앞에서 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옆자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40대 초반의 후배 직원들은 이수씨, 이 회사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난생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말을 걸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늘 네? 라고만 모른 척 나지막히 대답했고 후배 직원은 본인보다 어린 선배 직원의 대답이 짧은 게 거슬리는 것처럼 눈살을 찌푸렸다. 그 외에 여기는 인적 물적 자본 투자를 통한 기업 역량 강화니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영 전략 수립이니 말은 거창한데 안에 들어와 보면 다단계잖아. 그럼 나는 그렇죠, 조금 그렇죠? 하고 자연스럽게 고개를 노트북 화면 쪽으로 옮겨 놓았다. 7시 언저리에 초록색 비상구에 그려져 있는 로고처럼 몸의 중심을 앞으로 옮긴 자세로 회사를 빠져나와 해화역 주변에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 돌아온다. 작년 여름까지는 집 구하기 카페에서 단기 룸메이트 구하기를 통해 3살 차이 나는 28살 언니와 지냈다. 얼굴도 몰랐던 것 치고는 요란하지 않게 밥 먹었냐? 오늘 늦는다. 정도의 건조한 관심은 가지고 살았다가 지금은 혼자 그 말을 되뇌어야 한다. 작년 3월에 나는 영주에서 올라와 사람보다 차와 건물이 더 많아 보이는 곳에서 룸메이트를 구하는 카페에 올라온 고작 10글자 안 되는 문장에 내 전 재산과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을 걸어야 했다. 마치 영화에서만 보던 건물 꼭대기에 줄을 이어놓고 그 위를 건너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만나게 된 룸메이트 언니와는 서로가 집에 들어오면 눈치껏 TV를 끄거나 하던 걸 멈추고 잘 준비를 하는 시기였다. 그때 같이 지내던 언니와 처음에는 이 사람이 돈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내다가 작년 여름 6월 말을 기준으로 말을 트기 시작했다. 그때는 저녁에도 피부 겉에 미세한 수증기가 몽글몽글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계절이었다. 8시쯤 퇴근하고 집에 오다가 분식집에 들러 저녁을 먹고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11계단 정도 남겼을 때였나? 검은색 티를 입고 한쪽 팔엔 용인지 잉어인지 모를 생물체가 그려진 남자가 내려오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이 자주 마주치는 나는 혹시라도 눈이 마주칠까봐 핸드폰 뒤로 보이는 계단과 발만 보며 올라갔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뒤돌아보면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치 그 대서사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뻣뻣한 목으로 집까지 도착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문을 열었는데 싱크대 앞에 검은 물체가 옆으로 뉘어져 있었다. 효경 언니가 아니면 어떡하지? 효경 언니여도 어떡하지? 하고 불을 켜는데 그 물체는 효경 언니가 맞았다. 하지만 검은색이 아니라 탁한 붉은색에 가까웠다. 깨진 접시와 책 위로도 단추만한 피가 있었다. 빨리 119에 연락해야 하는데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 내 몸과 생각이 분리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렇게 몇 분 몇 초가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119에 전화하고 입이 살짝 벌어진 채로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따라갔다가 사인하라는 곳에 사인하고 체크카드를 긁고 기다렸다. 상처를 보고 내일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말을 들은 채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핸드폰 번호를 남겨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멍하니 피와 접시를 대충 치우고 잠깐 눈을 붙이고 난 다음 출근했다. 출근길에 효경 언니의 가족, 나의 가족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배경으로 이 집에 살게 되었는지 하나도 아는 것이 없었다. 그날 저녁, 효경 언니는 병원에서 상처만 꿰매고 와서 많이 놀랐지라고 말하며 냉장고에 있던 방울토마토 몇 개를 짚고서는 몇 안 되는 문장으로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효경 언니는 서울에서 공무원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아버지의 불륜을 발견한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이혼을 거절하며 유일한 가족이 서로 생채기 내는 것을 보다 못해 집을 나왔다고 했다. 물리치료사를 준비하며 편의점 배달 알바 등으로 찜질방에서 생활을 지속하다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도 했다. 이 설명을 듣고 난 별다른 말은 떠오르지 않았다. 언니, 살아있지도 않은 회사에 대해 매일 빠짐없이 욕하는 사람도 있어 라고 중얼거렸다. 애정없는 오지랖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기에 조심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새어나왔다. 그날부터 개인적인 얘기는 다시 할 기회가 없었고 밥은 먹었어? 주말에 집에 없어? 라는 간단한 안부만 물었다. 작년 6월 저녁에 목격했던 피와 그 다음날의 언니의 말을 두고두고 생각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지하철 창문 위로 그 움츠려 있던 검은 물체가 겹쳐지기도 했다. 그에 비추어 가족을 생각하기도 했다. 취직 안 해도 돼. 엄마 아빠 있는데 무슨 문제니? 그냥 즐겁게 살아. 라고 말해주진 않아도 일은 어떠니? 재밌니? 라고 물어보는 가족이 여느 집에나 있는 건 아닌가 보다. 문득 우리 집에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 효경 언니 남자친구가 옥탑방을 알고 있는데 다시 찾아오면 어떡하지 싶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 40대 후배 직원이 오랜만에 회사 욕을 하지 않는 날이었다. 이제 매미 소리가 들리지 않은 시점에 3년 후 지금 회사 구석자리에 내가 있을지, 나와 비슷한 누군가가 있을지, 내가 바꿀 수 없을 것에 대해 생각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박성아 작가의 시간이 걸려도 라는 작품 들려드렸는데요.
효경 언니와 어떤 일이 더 있었을지, 또 회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책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리고요.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